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단백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 단백질이야. 고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르신들, 혹시 요즘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드시거나 무거운 물건 들기가 어려워지셨나요? 아니면 조금만 걸어도 금세 피곤해지시나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이건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피부가 주름지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게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근육 손실이에요. 왜냐하면 근육이 줄어들면 정말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근육이 줄면 힘이 약해져서 넘어지기 쉬워져요. 넘어지면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골절되면 회복이 지연돼요. 그러면 더욱 움직이지 않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더 줄어들어요. 거기다가 면역력까지 떨어져서 쉽게 피곤해지고 자꾸 아프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소화력이 약해져서 고기나 보충제를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 신경 써서 단백질을 챙겨야 해요. 단백질은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보약이에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보충제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저렴하고 소화 잘 되는 일상 식재료로도 충분히 근육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둘째, 칼슘이나 아연 같은 다른 영양소도 함께 챙길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셋째, 가격 부담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어야 해요. 오늘은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백질 최강자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검은 콩이에요.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해요. 검은 콩의 가장 큰 장점은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소화 부담이 적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거기다가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줘서 단백질이 우리 근육에 더 잘 전달되게 도와줘요. 검은 콩 드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밥 지을 때 함께 넣어서 콩밥으로 드시거나 삶은 검은 콩을 가루로 만들어서 우유나 미숫가루에 섞어 드셔도 좋아요. 검은 콩을 불릴 때는 하룻밤 정도 물에 담가 두시고 삶을 때는 약한 불에서 푹 삶으셔야 소화가 잘 돼요. 두 번째는 바로 건새우예요. 작지만 정말 강력한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건새우는 단백질 100g 중에 무려 70g이 단백질이에요. 계란이나 두부보다 훨씬 강력하죠. 거기다가 칼슘과 아연이 풍부해서 근육과 뼈, 면역력을 동시에 강화해줘요. 가장 좋은 건 조리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국에 넣어서 우려내기만 해도 되고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가루로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어요. 건새우를 고를 때는 색깔이 너무 빨갛거나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는 걸로 고르세요. 자연스러운 주황빛이 도는 게 좋은 건새우예요. 건새우로 국을 끓일 때는 찬물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세요. 그러면 진한 국물이 우러나오면서 단백질과 칼슘이 우리 몸에 쏙쏙 들어가요. 세 번째는 고등어나 꽁치 통조림이에요. 통조림이요? 하고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거든요.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오메가3도 풍부해서 근육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겨줘요. 특히 통조림의 경우는 가공 과정에서 뼈까지 부드럽게 되어서 뼈째로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칼슘까지 보충되는 거죠. 조리도 간단해요. 김치찌개에 넣어서 끓이거나 간단히 조림해서 드시면 돼요. 다만 국물이 짜지 않게 주의하세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압에 좋지 않거든요. 통조림을 고를 때는 기름에 담근 것보다는 물에 담근 걸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개봉하신 후에는 바로 드시거나 냉장 보관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들깨가루예요. 들깨가루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오메가 지방산도 풍부해서 근육을 만드는 동시에 만성 염증을 억제해줘요. 염증이 줄어들면 근육 회복도 더 빨라지거든요. 들깨가루는 국이나 찌개, 나물에 마지막에 한 숟가락만 넣어주시면 돼요. 고소한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훨씬 좋아져요. 이제 이 좋은 식재료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면 더욱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좋은 궁합부터 말씀드릴게요. 건새우와 표고버섯을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극대화돼요.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고등어 통조림과 묵은지를 함께 드시면 오메가3와 유산균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장 건강도 좋아지고 영양 흡수도 더 잘 돼요. 검은 콩과 현미를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이 보완되어서 완전한 단백질을 만들어줘요. 쌀밥에 검은 콩 넣어 드시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반대로 피하셔야 할 궁합도 있어요.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두부와 시금치는 따로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조리할 때는 싱겁게 드시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자극적으로 조리하면 소화에 부담이 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근육,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